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오전 8시 40분입니다. 주말들 다 잘 보내셨나요? 비가 많이 와서 좀 난리가 났더라고요. 혹시나 다치신 분 없으신지 걱정이 좀 되네요. 조심하시고 또 앞으로도 좀 경상도 쪽 이제 내일하고 모레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저지대 그리고 산간 지역 그리고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이제 환율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좀 대박이 났어요. 그죠? 시황 추천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꽤 많이 올라가고, 루멘이나 그 리플 같은 경우는 60%, 7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저 또한 좀 달달하게 좀 먹었고요. 그래서 사치를 좀 부려봤습니다. 브라운 킹크랩 맛있더라고요. 좀 저렴해요 지금. 일본 때문에 그런지는 그 중국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치킨도 요즘 3만원 하는 한국에 대게를 3만원대 1kg짜리 그래서 먹었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좀 사치를 부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은 그런 여유를 좀 부려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시더라도 또 충전도 또 중요한 그런 뭐라고 할까? 축전도 노력에 있어 달려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죠. 네, 환율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급격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하기 힘들 것이다. 제가 이 구간에서 잘 모르겠다. 1400을 가든지 아니면 1200m로 빠진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인데 방향은 잘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하방으로 좀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진행하게 된다면 2%의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가 좀 빠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분은 어쨌든 호재라면 호재인 것이고 낙제라면 막질 수 있는데 우리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그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좀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좀 돌아와서 얘기할게요. 오일은 오르다가 좀 빠지고 있죠. 75, 6 정도 말씀드렸다가 그쵸? 조정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72 정도에서 다시 한번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무리하지 마시고 가스도 3달러 근처까지 진행을 하다가 지금 5달러 다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롤오버 현상 때문에 또 그 강제 청산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셨던 것 같은데 어떡하나. 아유 참 속이 상합니다. 가스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근데 또 이 정도 가격대는 또 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리세션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말이 정말 많은데 리세션이 엄청 크게 올 수도 있겠고 가볍게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가볍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중입니다. 한국은 이미 리세션에 조립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소한 그 행동안의 증거들, 그리고 제가 또 아르바이트 겸 이제 취미생활 겸 운동 겸 해서 하는 알바들이 이제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하는 게 있는 게 택배랑 배달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예전 같지 않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리고 지금 택배 같은 경우도 쿠팡도 예전에는 정말 물량이 많았었는데 요즘 물량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또 손 빨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아무래도 배달 음식도 덜 적게 먹게 되는 부분이고 택배도 지금 덜 시킨다. 이렇게 지금 그런 지표가 나오고 있겠죠. 제가 물어봤거든요. 심심해서. 궁금해서. 자주 낚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어차피 제가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되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이 일단은 문제는 요번에 하겠죠.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요번에는. 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후폭풍의 파도가 몰려오게 되면서 금리를 낮췄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변수들 일순간에 단기적으로는 그게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라고 할까 이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여러 가지 지표들 실업률도 증가되니까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생기는 부분이거든. 그러다 보니 5.5%의 그런 금리는 굉장히 높은 금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저축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은행에 맡겼더니 5.5% 준다. 이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환율도 1200원대 중반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채권, 다음 달에 채권을 산다고 했었을 때 굉장한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죠? 맞잖아요. 어차피 금리는 내릴 것이고 금리를 내리는 것만큼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계속 채권 논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증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긍정으로 갈 것인가 일시적으로 부정으로 갈 것인가 그 두 가지가 변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들 이제 며칠 동안 살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됐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슈팅이 나왔어. 15,600 정도까지. 그죠? 그리고 이제 16,000까지 다시 열어놓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고점에 대한 신호가 또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무턱대고 숏각 보셔도 됩니다, 다시. 왜냐면, 고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손절가를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손절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고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숏각을 도전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다 손절 또 주시면 돼요. 이거 뚫으면 16,000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숏각을 보시는 분 하셔도 되고, 이제는 하셔도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표들이 나와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크게 빠지게 되면 13,000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손절 꼭 지키면서 하십시오. 선물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손절을 꼭 지키시고, 자잘한 손해가 좀 쌓이더라도 한 방에 나와서 조금 큰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올해 여름부터 그죠? 이제 장마가 끝날 때쯤 7월 하순부터 이제 8월, 9월 요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을 넘어가면 그리고 내년 초 정도에 모든 바닥을 다지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S&P 같은 경우 깨달은 조정을 좀 강하게 줬어요.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내가 쭉쭉쭉 빠질 것이냐?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진다면 글쎄요,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도 보면은 그죠? 흔들리는 부분이라서 요 정도의 조정 우리가 기대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제가 이게 비싸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인데 요런 조정이 나오고 들어올리고 그쵸? 이렇게 나오는데 요 정도의 조정 우리가 숏 포지션을 놀리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는 건 그거는 노리시면 안 됩니다. 그 숏 포지션은 물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면 흔들리더라도 일순간에 빠지더라도 1, 2년 뒤에 회복되는 경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매매가 가능하시고 좀 선수분들이 그렇게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앞으로 한 2달 정도 쇼각을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쵸? 뭐 해지 정도를 보시고 나서, 해지라는 것은 내가 주식 투자했을 때 조금 부담스러웠으니까 약간을 빼가지고 그쵸? 뭐 떨어지는 걸 대비해보겠다, 그렇게 부분인데, 해지 정도 하시는 건 나쁘지 않겠지만 어쨌든 보통의 투자자들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번 조정이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주식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보고 있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종목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시황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주식의 이제 개별 종목들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린 팔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멀린. 그리고 니콜라 그래도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근데 니콜라도 제가 상당량 물량을 팔고 눌림목을 다시 돌아달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었어요. 니콜라 아직도 가격이 괜찮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니콜라를 게임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시작하셨던 분들도 실제로 반등이 주고 나서 이만큼 다시 왔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그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급하게 막 떠나가는 종목들 뒤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게 그냥 잘 찾아다 보면 이런 애들 또 있어. 그죠? 니콜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일정한 5달러 정도 요 구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될 것 같고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일정한 5, 6 정도 사이에서 일단 버티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움직임이 마치 코인 같아가지고요. 어쨌든 일단은 지금은 긍정적으로 좀 변하고 있다. 하지만 바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좀 머무르다가 우리 누구일까? 우리 이제 그 삼성중공업이라는 회사처럼 주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그림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1.5달러 정도 내려오게 되면 한 이 정도 해서 4달러까지 돌아보는 이 정도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얘도 먹을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아직도 참고하십시오. 네, 아직도 얘도 남아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기차보다는 수소차에 오히려 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적인 미래는 전기차 있겠죠. 배터리 이런 데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가려면 수소로 가야 된다. 결국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한쌤은 뭐 그런 정도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코스피도 체크할까요? 코스피도 지금 이제 아침이니까 증시가 좀 있으면 열릴 텐데, 한국 증시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궁금하긴 해요. 코스피 다시 2600으로 상향했습니다. 그쵸? 2400까지 나와주길 바랬는데 2600 바로 상향하고 있네요. 멋있는데? 그래요? 그래요? 그렇네요. 네. 할 말 없다. 지금은 타이밍적으로 좀 놓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가자. 일단 이 자리들이 좀 비싼 자리긴 해요. 월 볼벤 상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주볼벤 20선에서 지금 반등을 좀 주고 있단 말이죠. 딱 그죠? 그러다 보니 여기 이제 노란색 선과 특히 한번 저항을 먹을 겁니다. 이렇게 흔들흔들 여기서 흔들흔들 저항을 먹다가 위 터져서 3천을 보러 갈지 아니면은 밀렸다가 2,400이 다시 돌릴지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나스닥이 스트림이 따라 요것도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이 되긴 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요 구간이죠. 여기서 들들거릴 구간입니다. 네, 이거 참고하시고, 요런 구간에는 이제 지수적으로 쭉쭉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이제 종목별 장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종목들, 이슈들은 막 저희들이 막 뉴스들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궁금하신 것들, 이런 것들 차트 좀 봐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목적에 담아서 열심히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그죠? 능동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맨날 이렇게 공부하려고 오시는 것도 좋은데,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노동력을 제공해드리지만, 무턱 대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죠? 네. 비트코인 체크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쪽에 할 말이 좀 많습니다. 네. 자, 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 최근의 모습이 또 나스닥이랑 유사한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추세선은 지금 걸려있는 부분입니다. 요게 지금 깨질까 떨어질까 지금 궁금한데, 요게 지금 깨지게 되면 여기가 열리게 될 겁니다. 애초에 28,000달러에 대한 언급을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었고, 그죠? 요 구간에서 제가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 순환매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대박난 종목들이 몇 개가 나왔죠. 그쵸?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보시면, 제가, 어제, 루멘 반 이상 청산해라. 새벽에 이제 반 이상 청산하자 막 했었습니다. 그쵸? 요 시간이 14일 금요일 날 새벽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원칙을 지키면 이렇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까지 갈까? 얼마까지 오를까? 뭐 더 갈까요? 비전망이 어떤가요? 오를까? 지금 상 모르나요? 이런 종목들을 가지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냥 원칙을 지키시면 이렇게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움직일 때 많이 가면 한 2,200원까지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다 좀 밑에 살짝 걸어놓긴 했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봐봐. 요때죠, 요때. 새벽. 잘 안 보이시겠죠? 요때란 말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이거를 두드를 맞고 나서 요 반등에 파는 거예요, 항상. 물론 저희들이야 뭐 요거 떨어질 때 더 작은 흐름으로 5분봉 이렇게 보고 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잡히거든요. 이렇게 두두두두 떨어지는 게 잡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팔기도 하는데 새벽 4시 여기 보이잖아요. 요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3시 요 구간. 그죠? 여러분들은 이걸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수직이 나오다가 때리면, 이렇게 강하게 때리면, 그죠? 반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파시면 돼요. 쉽죠? 그러니까 이거 타켓을 잡으려고 하시면 요거는 좀 선수들의 이야기들이고,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그냥 괜찮을 겁니다. 반 이상 펑창 하시고 기다리고 계십시오. 그죠?
그럼 여기 오면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거지. 그럼 여기 깨지면 손절하는 거. 그럼 법방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반 이상을 팔았기 때문에 여기가 깨져도 손해가 안 나거든요. 수익 아주 뭐 작게쯤 소익을 마감이 되고 실제로 뭐 깨지면 의미가 없는 거고 안 깨지면 나중에 또 한 번 더 쭉쭉해서 400원까지 목표해서 갈 수도 있잖아. 그죠?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비트코인이 지금 좀 애매한 포지션이 어쨌든 28,000원에 대한 눌림목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고점 순간적으로 넘어가지 못한 이상 32,000, 34,000, 4만 달러 중에 32,000에서 일단 조정 구간을 보여줬고 이 타이밍에 이제 나스닥과 같은 형태의 조정을 주고 있는 상태다. 그죠? 그런 것들 좀 챙겨보셔야 될 흐름이다. 비트코인 시장으로 이렇게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고요. 지금 그때 ETF 상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신규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는 않고 일단 안에서 순매매가 돌았거든요. 그래서 리플 그랑 로텔 루메닉하고 뭐 인치 네트워크라던가 이런 애들이 지금 순매매가 툭툭 터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모습이 나쁘진 않아. 그래서 애초에 매수를 하려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맞기는 한데 일단은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저기 비는 많이 오고 있지만 시장 자체 돈 자체가 조금씩 쪼그라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요거는 유동성 자료니까 저희 단톡방에 올려주셨던 자료니까 올려도 되겠죠. 잠시만요. 언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잠시만. 자요. 네. 요 자료를 보시면 오케이. 네, 잠시만요. 네. 편집을 안 하다 보니 이건데 그러니까 유동성과 나스닥의 상관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의 일치합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나스닥이 유동 쭉 공급하기 시작하면 정시 쭉 올라갔다가 따라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이게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 유동성을 쫙 풀죠. 그죠? 쫙 풀면서 끌어올린다. 여기 유동성을 조금 줄이다가, 그죠? 요 코로나죠, 요거. 요 코로나 맞을 거야. 유동성 급격히 풀죠. 원래 좀 쪼올라 그랬거든. 그래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잘 보십시오. 그죠? 요때 리먼 브라더스 요 유동성을 쭉 풀면서 나서 증가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많이 풀리니까, 미국에서 좀 유동성을 좀 쪼면서 천천히 조여 나가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뭐 코인 붐이었나? 뭐 이후로 쭉 미친 듯이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죠? 정식 이상하다. 내가 만수당 이러면서 그랬었잖아. 근데 여기서 유동성을 쪼면서 이렇게 내려 찍어버립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돈을 엄청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파도가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거지. 여기서 이거 계속 올리면서 파도를 쭉 이렇게 친단 말이요. 그럼 이 그림이 나오게 되면 봐봐요. 세계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주식이 이걸 계속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릴 수도 있겠지. 왜냐면 이런 금리 끼는 상태에서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요게 유동성은 줄고 있지만 미국 내 유동성은 줄고 있지만 금리로 인해서 세계 유동성이 미국을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라 했잖아요. 그죠? 올라가는 갈 수 있겠지요. 이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운빅이 아니라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 유동성에 따라서 맞춰지는 거야. 시세가 평균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유동성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유동성 다시 증가시키게 되면, 어쨌든, 이 중간 어딘가에서 만난다는 거야. 그게 13,000 정도가 된다고. 제가 봤을 때, 증시가. 그렇잖아요. 이게 노멀하게 보게 되면, 유동성과 체크해보면 여기잖아요. 그죠? 이게 평균적인 자리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여기에서 유동성 증가시키는 거 보이시죠?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증시가. 호재를 반응해서 올라가는데, 파도는 이미 노을을 이렇게 좀 능을 파고 내려가고 있는데, 잔파도가 이렇게 가게 되겠지. 그래서 많이 빠지게 되면, 이 금리를 계속, 봐봐.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고 해서 유동성을 푸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거 명심하셔야 돼요.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고 해서 유동성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유동성이 조금 강도가 이렇게 낮아지겠지. 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이건 거의 확실해요. 이렇게 될 거야, 유동성은.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증시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아니면 여기서 버티면서 이제 유동성 올 때까지 뭐 미국 전 세계 돈을 빨아먹으면서 다시 우상향을 하고 할 거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하늘색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미국이 금리를 오지게 끌어올리고 있는 거다. 기축통화국의 특권이라는 거지. 소재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거라, 이런 모습이라고. 그러면 이때 오게 되면은 이걸 대비하면서, 그죠? 이까지 빠질 거니까 막 도망가야 돼? 아니면 여기서 계속 쭉 담아 봐야 돼? 쭉 담아 봐야지. 여기는 이만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상관없겠죠. 하지만 요즘 뭐다 한번 이슈 타면서 단타 치고 오리 넣고 대출 받고 돈 넣는 데를 막 갖다 박는 거는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요거 증시가 빠지면서 유동성이 일단 빠지잖아요. 그죠? 요 상황에서 코인 시장이 어떤 영향을 마실 것인가? 그러면은 나스닥 쪽에서 미국 증시 쪽에서 돈이 들어와서 전체 시제 전 세계 유동성은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줄고 있는 상태지만 어쨌든 일순간에 모였던 이 나스닥이나 이런 미국 증시 모였던 돈이 돌면서 그 코인 시장을 돋궈줄 것인가라는 부분이 올 가을쯤에 나타날 거라 같다. 그죠? 이거인 거지.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차라리 물려도 지금 물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 핫한 종목이니까. 에코프로가 나쁜 회사도 아니고요. 정말 좋은 회사예요. 정말 좋은 회사고 저희 고향에 연구를 두고 있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만은 이 가격에 살 거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난 안 산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업황이 좋아도 지수라는 건 존재하는 부분이고, 그죠? 1순간에 상승했다가 지금 업황이 뭐 5배 정도 좋아졌는데 지금 각 주가는 그 10배 가까이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맞죠? 그 매출이 10배가, 순수익이 10배가 늘었냐? 10배가 늘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선반영 됐다고 봐야 되는 부분인 거라. 어쨌든 얘가 안정화되고 나서 진입 강을 노리는 게 맞는 것이고,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전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 찾아가지고 매매를 해나가시고 투자해나가시는 게 맞는 것이지, 그게 투자의 마인드잖아요? 고점에 물려가지고 좀 더 올라간다는 그 이 상승 파동에 넋을 잃어가지고 불나방이 돼서 나중에 이 떨어지를, 그죠? 언젠간 나와야 될 이 조정파를 다 맞아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단타는 쳐도 좋다. 하지만 손절을 명확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죠? 그래서 하쌤 그럼 니 이거 손절 어디다 줄 건데? 라고 하면 저는 이걸 안 살 거기 때문에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저는 사고 싶은 생각,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시장을 해드릴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차라리 이런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리콜라라든지 그런 애들, 좀, 취향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죠? 멀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않겠다. 그죠? 혹자도 어떤 분은 또 그거 없어가지고, 배터리도 없어가지고 울고 계시던데, 니콜라 5배 올랐어요? 6배 올랐죠? 6배. 5배. 6배. 그럼 됐잖아. 뭘 바래. 그거 돈 100만원만 넣어놔. 내가 돈 100만원 넣어놔봐라고. 운 좋으면 1000만 될 수도 있다고. 근데 500만원 갔잖아. 그리고 반 팔았을 거고. 벌써 250 벌었는데 뭘. 된 거 아닌가? 1000만원 넣었으면 2500 번 거고. 확정 지었잖아요 벌써. 나머지는 그냥 5배, 10배, 5달러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몰라. 관심 없어. 자,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는 이 밑으로 빠질수록 관심을 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디즈니는 요 아래가 다 매수존입니다. 아까 전처럼 그렇게 증시가 흔들릴 때 디즈니 같은 애들은 지금 미래에 뭐 기술이나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는 요 사인 55달러, 이게 60달러 아래짜리에서는 좀 강하게 매수를 잡을 수 있는 자리고, 지금도 뭐 첫 발 정도 하나 슬쩍 던져 놓는 거, 떡밥 던져 놓는 건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절대 안 삽니다. 엔비디아 이거. 얘가 좀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안 살 겁니다. 자, 그렇구요. 뭐 이건 뭐지? 루시드.
루시드도 단기적으로 8달러대 말씀드렸죠, 그죠? 조정 나오고 있는 상태인 루시드는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돌아 올리는 그림. 요 그림이 나오면 잡아보셔도 좋습니다. 요런 모습 나오면 이제 그때는 잡아보세요. 오케이? 그때는 좀 이번 조금 중타로 좀 길게 여기까지 볼수면서 들어가는 거야. 자,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지 않겠나? 그죠? 자, 그리고 중국 쪽 증시들을 관심 있게 보실 때가 됐습니다. 요거 말씀도 계속 같이 드릴게요. 요거도 먹으나 마나 뭐 어차피 저 요즘 한 친중 아니냐고 요금 딱 많이 먹었었는데 중국 쪽 증시를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베트남 쪽 괜찮고요. 인도 역시나 뭐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는 더 오르더라도 파도가 아까처럼 꺾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파도가 꺾일 때 우리가 환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미국의 달러가 지금 어디 정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죠? 그럼 그런 쪽에서 어디가 수혜가 받을지, 일시적으로 수혜받는 지역은 아시아 쪽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태고,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뭐 3,600만원 정도 라인을 한번 일단 염두를 하고 계시고요. 고객님도 지금은 좀 며칠 더 기다려 보십시오. 남겨둔 거는 뭐 다 팔아서 좋고, 그건 말리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말리진 않겠는데, 일단은 조금 더 여유를 두고 기다리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힘찬 한 주 되시고요. 비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